뭐 에콰도르가 그렇게 속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됐는데 의료 체계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례 체계까지 붕괴되다 보니까 집 길거리 이런데 지금 이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뭐 3일 4일씩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사진에 찍혀서 더 공포감을 이제 불러내고는 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3%가 나란히 앉아서 한 화면에 담기니까 이것도 보기가 좀 근데 그 좋네요. 뒤에 또 나와봐. 네. 핀란드 공기를 탁 뿜는 그. 어? 네. 야 이게 우리 저 사회적 격리 이거 잘한 것 같아. 어? 네, 핀란드 공기 마시러 나와봐. 네. 나아바입니다. 저렴했어. 네, 나아바. 자, 핀란드는 저희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우리 박사님이 어디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지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 박사님. 아마 저희 고정 팬들 가장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골수 팬들이 가장 많은 분이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인 그렇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게스트가 또 어떤 뭐 신들이 인기가 있는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렇지. 최준영 박사님은 꾸준하게 우리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만 나오면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이어가야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뭐가 좀 네. 어색하다. 자, 우리가 오늘은 과연 우리 네. 박사님과 함께 어디로 떠날지. 요즘에 외신을 보면 전부 이제 코로나 이제 기사인데 네, 아주 참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서 뭐 그 코로나 이야기뿐만 아니고 자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나라는 에콰도르입니다. 아 에콰도르. 제가 볼 때 여기 코로나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없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척도니까. 뭐 뜨거우니까. 네, 뜨거우니까. 예. 근데 뭐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북방구 남방구도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적도죠 여기는. 그렇죠. 나라 이름이 적도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 이름이 이 그 영어라면 이퀘이터고 이쿠웨이터. 예, 스페인어라면은 에콰도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그냥 적도를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적도가 보면은 지구의 이제 가운데죠. 보면은 가운데인데 에콰도르가 적도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요? 적도기니. 적도기니가 있죠. 보면은 적도기니는 정작 그 적도가 안 지나요. 그 왜 적도예요? 또 근처라서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지 적도는 안 지나거든요. 보면은 기니가 있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적도기니를 예, 하는 거지. 적도기니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라 이름을 지으려면 좀 제대로 그러게. 지어야 되는데 무슨 구별하는데 앞에다 왜 적도를 붙였을까? 근데 뭐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적도가 좋아 보이나? 우리 뭐 어느 동네 이야기 보면 다 잠실이잖아요. 보면은 다 잠실이고 다 반포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어쨌거나 뭐 적도라는 이름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에콰도르는 말 그대로 이제 적도의 나라죠. 그래서 그 수도인 키토에 가 보면 적도 탑도 있습니다. 적도 탑? 예. 아 적도가 글로 지나간다? 예, 적도가 바로 수도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진짜 덥겠다 역시. 그래서 이 탑을 쌓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쌓았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PS가 이제 실용화됐으니까 다시 네. 정밀 측량을 해보니까 한 200m 정도 오차가 있구나. 예, 오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에콰도르의 이제 명물 중에 하나가 이제 적도 박물관이죠. 적도 박물관. 예, 있어요? 적도 위에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추분 때는 그 해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이제 보면은.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물이 돌아가는 게 소용돌이가 이제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아 그래요? 뭐 예. 코리올리 이펙트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발걸음을 저 위쪽으로 옮겼다가 적도선 안쪽으로 옮겼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도 잘 서고 계란이 잘 서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중력의 어떤 회전력을 덜 받으니까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예, 잘 아이. 적도 박물관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적도 박물관에 가면 이제 가이드가 이 계란 세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진짜. 예,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이제 적도의 나라고 생각보다는 이 수도가 있는 키토는 시원합니다. 보면 이 수도인 키토는 이제 해발 2,850m
우리 백두산 높이보다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있구나. 네. 만약에 그냥 평지 같으면 아마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키토 같은 지역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연중 일정한 예,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이제 오히려 좋습니다. 보면. 네.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한 대한민국이 2.8배, 3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면적이고요. 우리보단 크네. 예, 우리보다 큽니다. 인구는 1,7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남미 많은 나라들도 그렇지만 여기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콰도르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네, 사는.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회의원도 따로 뽑아요. 아, 해외 그러니까- 몫이 따로 있어요? 예, 우리는 지역구 비례대표 끝이잖아요. 네. 에콰도르는 지역구 비례대표 플러스 해외 대표.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은 이제 백인도 있지만 또 인종별로 보면은 혼혈이 많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인디오 네. 이제 원주민들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나 유럽 계통이 들어가서 서로 이제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가별로 백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원주민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혼혈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백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마도 아르헨티나로 제가 기억이 남미 중에는. 예, 그렇겠죠. 남미 중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혼혈 보통 이제 메스티조라고 이제 부르죠 보면은 메스티조라고 부르는 이제 백인과 그 원주민의 어떤 혼혈 네. 이 후손들이 제일 많은 쪽은 이제 파라과이나 이제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에콰도르 이런 쪽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메스티조가 전체 이제 인종 구성의 한 72% 절대 다수죠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거기 원주민들과 좀 같이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죠. 살다 원래 보니? 원래 항상 어디 가나 네. 새로운 탐험대는 다 남자들이 가잖아요. 남초지 않습니까? 보면. 네. 남자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급하신 분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여성들하고 어떻든 간에 자관 그 후손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면 이제 먹고 살만해진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또 비율이 좀 바뀌긴 하는데 처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기도 하죠 보면. 네. 그래서 메스티조가 7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오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 한 7% 정도. 그 다음에 옛날 노예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던 흑인들 이분들도 한 7%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비중은 이제 한 6% 정도로 이제 낮은 편이고요. 네.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적도 밑에 있지만 되게 높은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혈 비율이 이제 높은 나라인데. 역사를 보면은 1809년에 일단은 그 독립 선언을 합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볼리바르가 이제 그 그랑 콜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 이렇게 네. 묶어가지고 이제 대국가를 하나 독립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는 1830년 5월달에 에콰도르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국식의 연방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위치를 이제 보면은 콜롬비아하고 이제 페루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에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는 페루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콜롬비아가 있는 이제 이런 나라고요. 페루가 생각보다 꽤 크네요.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하고 페루한테 이 맨날 쥐어 터져가지고 영토를 많이 뺏긴 나라가 또 에콰도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토 분쟁이 많았는데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뺏겨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조그만 원래 지금보다 훨씬 컸군요. 예, 지금보다 훨씬 큰 나라였는데 이제 뭐 페루한테는 동쪽에 그 아마존 이쪽에 있는 쪽을 많이 뺏기고 콜롬비아한테는 이제 안데스 산맥 쪽을 뺏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영토가 이제 작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 네. 쓰는 거고 종교는 뭐 가톨릭이라는 건 뭐 남미 대부분 공통입니다 보면. 그래서 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토죠. 키토 인구는 한 273만 정도 되는데 이제 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인구로 따지면 제 2의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수도가 인구가 이제 2등이죠. 1등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디가 1등이에요? 1등은 이제 그 과야킬이라고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산 같은 이제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과야킬이 요즘에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나고 있죠 보면.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여기가. 네, 인구가 이제 보면 한 270만 정도 되니까 네. 통계로만 보면은 그렇게 많나 싶어요. 사실 에콰도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 뭐 에콰도르가 그렇게 속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됐는데 의료 체계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례 체계까지 붕괴되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을 빨리빨리 날라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집 길거리 이런데 지금 이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뭐 3일 4일씩 지금 방치돼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사진에 찍혀서 또 공포감을 이제 불러내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과야킬이라는 동네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좀 뜨겁고 더운 동네이지만 네. 또 경제의 중심지기도 한 이제 이런 곳인데 덥고 습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덥고 습한 곳이죠. 보면 덥고 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거의 아주 까다로운 여태까지 인류가 상대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바이러스요? 친구 같아요 보면은. 큰일 났네. 처음에는 확산은 잘 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으며 네. 습고 덥한 날씨가 되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치명적이기도 치명적이고 네. 젊은이들도 요즘 많이 감염되는 맞습니다. 것 같고 뉴욕 같은 경우에 통계가 좀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걸려서 빨리 죽어요. 진도가 빠르더군요. 뭐 있잖아 이거 뭐. 예, 그러니까 면역 뭐그 샤이토카인 뭐 폭풍인가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요즘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감염병 전문가이신 그 파우치 소장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요즘에 자주 출동하셔가지고 네. 젊은이들 상대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뉴스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에콰도르가 뭐 코로나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통금도 실시하고 국제선 항공기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우리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유전적으로 이제 쭉 분석을 해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달 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병을 했는데 이 발병이 계절성 독감이랑 특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잘 이제 구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남미 쪽으로 많이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 남미 지역들은 스페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밀접 접촉이 또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나 볼레 예, 그리고 또 대가족 생활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탈리아처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도 이제 공공의료가 부실했는데 예, 그러다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제가 몇 개 뉴스 사진을 좀 보니까 네. 진짜 그냥 길거리에 이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누워 있어? 해놓고 그냥 그 시체? 위에 시신 놓고 그다음 비닐로 이렇게 감아놓는 이런 사진들이 꽤 있네. 제 1도시인데. 예, 제일 인구가 많죠. 수도는 아니지만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콰도르가 특별하게 뭘 잘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게 평소에 돌아가시는 사람들 숫자가 대략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 업체도 정해져 그렇죠. 있고 수용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도 다 장례가 치러지면 평소에는 그분들은 근데 이제 놀았다는 또 얘기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 시스템이 없어요. 예. 거의 이제 대부분 조그만 소규모의 퓨너럴 그렇죠. 그 닥터가 예. 그 하고 그 장례식도 가서 보면 이렇게 시신 안치한 상태에서 반 뚜껑 열고 신사복 입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어떤 이 장례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식 그게 없지. 효율성이 없는 거죠. 없지. 예.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영국 정부도 이제 어떤 지역을 잡아가지고 펜스를 치고 예. 이제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분들 이제 추측으로는 이제 대규모 사망 사태에 대비한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니냐. 땅을 파요? 예, 이제 묘지 공동묘지를 이제 준비해 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키토 말씀드리다가 이제 또 이쪽으로 갔는데 네. 이 키토 지역은 이제 16세기 잉카 문명이 원래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 위에다가 다시 이제 스페인식으로 이제 네. 건설한 이제 이런 도시고 되게 전통적인 옛날 그 잉카 문명이나 스페인 여러 가지가 잘 섞여 있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이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예뻐요? 예, 예쁩니다. 예쁘다는 게 뭐냐면은 빈민촌들이지만 색깔 이제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 배경에 또 그 만년설을 뒤집어 쓴 그 높은 산이 또 있습니다. 적도에? 예, 적도에 코토팍시 산인데요. 아. 해발 5,897m니까 거의 한 6,000m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키토에서 이렇게 보면은 만년설이 보이는 산인데 그 산은 또 화산이에요, 보면은. 지금 아마 휴화산일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풍광을 자랑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네. 이 키토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보수주의적이 좀 보수 색채가 좀 강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야길 이제 이 지역은 오히려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가 좀 강한 동네별로 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양 도시가 이제 주축이 되고요. 이제 과일이라는 동네는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산업하고 바나나를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동네, 좀 괜찮은 동네 이렇게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원주민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좀 극빈층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영양 실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남미 국가들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동 노동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내고 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저임으로 이제 혹사시키는 이제 이런 경향도 좀 이제 있는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에콰도르는 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데 있으니까 네. 기후대가 되게 다양해요. 안데스 산맥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옆에 또 아마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21개의 기후대가 있어요. 기후대 그렇게 많아요? 예, 다양한 기후대가 있는 기후가 거죠. 21개.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기후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후는 다 있다. 뭐 이렇게 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있고요.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쪽으로는 지중해성 기후, 뭐 맨 이제 밑에는 열대일 거고. 열대일 거고, 열대 수빈이 구도. 뭐 그다음에 아열대 동쪽으로는 이제 정글 이제 보면 열대 우림 기후고 보면은. 아, 그러니까 비 내리는 패턴도 다 다르죠. 보면. 몬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1도. 아 진짜 살기 좋겠다. 좀 좀 덥죠. 덥나요? 예, 덥죠. 25에서 그래서 뭐 30. 강우량이 한 뭐 건기 때는 250mm에서 21도에 31도는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여름에 뭐 40도 가까이 가는 이게 약간 아니야. 습하죠, 근데. 27도 넘어가면 더워. 그런가? 아 평균이니까. 예, 평균이니까 평균 기온이 25도 31도면은 사실 상당히 그러네. 뜨거운 거죠. 20도 정도가 딱 좋긴 하겠네요. 네. 요즘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거 올라오면은 이제 키토 이런 지역들은 13도에서 18도 연평균. 야, 이거 선선하니 진짜 좋네. 선선하니 덥네. 예, 좋죠. 응? 그다음에 뭐 강우량도 700에서 1,500mm니까 약간 좀 건조하지만 뭐 오히려 좋네, 그러니까 예, 오히려 편한 거죠. 습한 기운 전혀 없이.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온은 한 23도에서 32도 정도 되는데 강수량이 연평균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니까 계속 비 오네. 계속 비 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동쪽에 아마존이 이제 있고 서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다시 태평양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최고봉은 이제 침브라소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6,263m짜리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산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식물 종의 한 10%가 이 나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들 중에 한 18%가 이제 이 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콰도르에서요? 예, 그러니까 에콰도르나 코스타리카 이런 지역들이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앵무 많잖아, 앵무. 그렇죠. 나무 저쪽 아마존강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생물들은 다 자기들 사는 서식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차이도 나고 기후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들이 다른 동물들이 잘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의 18%가 생물 보존 지역 또는 국립공원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으로 보면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생물하면 제일 나오면 제일 유명한 다윈, 갈라파고스가 네. 이 에콰도르 영토입니다. 그래요? 네. 에콰도르 영토예요? 예, 그 다윈 갈라파고스 군도는 네. 태평양상에 있죠 보면은. 네네. 태평양상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콰도르 영토예요. 에콰도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명칭 자체는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거북이를 부르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이제 그러고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꽤나 엄격하게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아. 지금 종다양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하죠. 아, 생물 보호를 위해서. 예, 예. 네. 근데 여기는 주로 뭐로 먹고 삽니까 그러면? 관광이요? 먹고 사는 게 주로 농업이죠. 예, 농업? 예, 우리나라 분들이 에콰도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최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마트에 가서 요즘에 세계 지리 공부를 좀 하고 계시죠. 일단 갈치를 꺼내들면 세네갈산 아 맞아요. 갈치가 있고 문어 숙회를 보면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산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보면 에콰도르산 이제 새우? 예, 새우가 많습니다. 보면 냉동 새우 보면은 새우 태국 뭐 이쪽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에콰도르산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와요 보면.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억 불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에콰도르에서 전체가 예, 네. 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두 종류, 새우하고 바나나. 바나나. 예, 에콰도르가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에요. 바나나 근데 수출로 그거 상당히 거기 많이 먹고 너 삽니다. 그렇게 먼 데서 꼭 갖고 와야 되나? 필리핀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나? 바나나 얼마 비싸다고? 근데 제가 먹어보면은 맛있어요? 이쪽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뭐 품종은 다 똑같은 품종이겠지만 왠지 네. 느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바나나 그런 델몬트인데. 것 같고. 바나나 델몬트네. 에콰도르는 이제 1인당 GDP는 한 6,200달러 정도 됩니다. PPP로 따지면 한 12,000불 정도 되는 이제 아주 나라. 빈국은 아니군요. 아주 빈국은 아니고요. 그 중남미를 합하면은 한 33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위니까요. 오, 그래도 괜찮네. 예, 좀 위쪽이긴 한데 네. 이게 정말 괜찮은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보면 왜요? 좀 경제적으로 많이 재밌는 모습,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수출은 한 21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230억 달러 되니까 이제 무역 적자인데 뭐 이 정도는 뭐 감내할 수 괜찮네요. 네. 감내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통화예요, 통화, 돈, 화폐. 뭐 써요? 여기? 제가 예전에는 수크레라는 화폐를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크레? 예. 지금은 달러를 씁니다. US 달러요? US 달러를 써요. 아예 그냥 예. 뭐 커피 사 먹을 때도 그냥 예, US 달러예요. 그 자기네 나라 통화가 통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통화 정책도 없네요. 통화 정책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죠, 보면은. 아니 좀 연준에서 저번에 그 금리 인하하면 거기 금리 인하. 예,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 여기는 그냥 그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돼. 아니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 통화를 그냥 그렇게 막 써도 돼요? 아니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그럼? IMF에서 줬습니다, 보면. 아니 근데 그거 다 유통되고도 그렇게 되나? IMF 준 걸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 은행 실제- 가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달러로 대출을 예, 해주나요? 달러죠. 그러니까 통화가 그냥 달러라니까요. 미국이 오케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달러를 너 어디서 나냐 이거지. 그 수출 수입해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참 예. 신기하네. 근데 은행은 신용 창출에 의해서 없던 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은 기관인데 못하네. 그러면 못하면 그건 대부업체나 전당포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고 은행이 이게 굳이 전문적이면 지급준비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달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사실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근데 이제 통화를 내가 더 찍어내겠다. 이게 안 될 뿐이지. 예. 아니 미국계 은행들이 좀 거기 와서 영업들을 좀 하나?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건 그렇죠? 좀- 그건 근데 말이 이제 뭐 되네. 생각해 보면 홍콩도 페그제잖아요. 페그제 실시하는 나라들은 사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예, 페그제인데 좀 더 적극적인 페그제를 해서 아예 그냥 US 달러를 쓰는 거죠. 그 돈 찍는 것도 아까운 거고. 굳이 패그하느니 네. 그러니까 그러다 왜 이걸 이런 이제 그 정책을 쓰게 됐냐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세 자리 숫자 단위로 막 19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이요? 예. 아 그럼 미국 달러 쓴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군요. 2000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년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달러를 딱 쓰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은 한순간에 잡혀버렸어요. 아 그렇겠죠. 예, 뭐 통화가 증발해야 이제 또 이게 넘쳐나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통화가 귀하니까 한 번에 그때는 진짜 살기 힘드셨겠다. 처음에 막 그렇죠. 달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달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요즘 같은 이제 글로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 평가줘라 이게 없어요. 거기는 그럼 기축 통화국이네. 기축 통화국이죠 나름대로. 아니 에콰도르는 기축 통화국이었어.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이제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 달러로 자기들 주고 받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달러 그 연동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보면. 네. 문제는 에콰도르는 경기가 나쁘고 네. 미국은 좋을 때 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안 해줘. 미국은 뭐야 너희들 예. 한번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감내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일부를 포기한 대신 물가 안정을 얻었으니까. 예, 그만큼 따라가는 거고요. 미국의 종속적인 경제면 미국이 좋을 때 여기도 좋고 미국이 나쁘면 그래서 거기도 지금 나쁘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죽을 쓰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GDP도 올라가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보면 달러 표시다 보니까. 재밌는 나라네 여기.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뭐 중남미 몇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게 2019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제 IMF에 한 40억 달러 정도 구제금융을 이제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신기한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자국 통화처럼 쓰는 나라들은 그래. 몇 나라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자국 통화는 거스름돈 정도만 쓰지. 아 그래요. 예, 다 달러로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가요? 예, 캄보디아가. 민족의 주체성, 국가의 독자성 이런 거 버리면 되게 살기 좀 편해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답이 없죠. 고생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주로 이제 그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1950년대까지는 주로 해안가에서 이제 카카오
코코아 원료를 많이 아. 팔아서 이제 먹고 살다가 그 후에는 바나나.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새우하고 수산물이 네. 이제 주력이죠. 그다음에 농업이 GDP 한 9.3% 정도 되고 수출액의 한 55% 정도는 이제 농산물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뭐 거의 농업 국가네.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좀 깊죠. 에콰도르가. 우리가요? 예. 무슨 인연이 깊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포니죠. 네. 포니가 첫 번째로 수출된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입니다. 보면은 1976년 7월 26일 날 음. 우리 울산 현대 공장에서 만들었던 포니 자동차 6대가 네. 이제 에콰도르로 수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한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아니 왜 에콰도르? 그러니까 하필 포니를 샀을까? 그 당시에 중남미 쪽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나라에는 경쟁력이 없었고 네. 아마 중남미 쪽이 이제 그 경기가 괜찮았는지 주로 이 당시에 현대차가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페루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네. 대수도 참 신기하죠. 6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보기로는 이 6대 수출된 차량이 2000년대 넘어서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그 차를 사오려고. 다시 사와서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벌써? 예. 76년도인가 수출했는데 2000년도까지 하면 그 내구성이나 이런 거 인정해줘야 돼. 뭐 그렇죠. 여기 그래서 워낙 또- 잘 탔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5만 대 수출을 했을 때 5만 번째 수출한 차량도 또 에콰도르로 또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했던 그런 나라고. 야, 그 뉴스 엄청 나왔겠네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예, 자동차 대한 뉴스 수출을- 같은데 계속 나왔지. 자동차 네. 수출. 대한 뉴스. 근데 70년대 자동차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들이 묘한 게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게 딸린 것도 있었지만 예. 실고 갈 배가 없어서요. 아, 자동차 운반선, 배가 없어요? 자동차 운반선이라는 게 이제 몇 나라 없는 선박이죠. 보면은. 그냥 아무 배나 실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반선은 따로 있죠.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기 힘든 배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자동차 운반선이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가 배가 이렇게 롤링이나 피칭이 있으면은 아, 묶어줘야 쏠리면은 되는구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롤링 피칭이 없도록 그 안에서 밸런스 탱크로 조절을 또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로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 차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램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반선은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심이 꽤 층을 쌓기 때문에 꽤 높이 해운 회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계열사 있잖아. 뭐 글로비스 같은 글로비스 경우가 서비스. 이제 있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수출을 하려면은 미국은 다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일본한테 부탁을 해서 너희들 미국에 수출할 때나 남미 수출할 때 우리 잠깐 들러서 수출 좀 물량 가져가 주세요 하는데 물량이 뭐 5천 대 6천 대 이렇게 되는데 6대 이러면은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좀 안 해주고. 견제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한국에는 없는데 이 나라에는 있는 또 좋은 게 있죠. 뭐예요? 석유. 아,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 없어. 아니, 지금 네. 우리가 이게 지구본 연구소가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라도 석유가 아예 없는 나라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랬었나요 보면? 네. 거의 어떤 나라든 아, 진짜로. 조금이라도 다 나죠. 아니 대한민국도 석유 나잖아요. 저 울산 앞바다에서.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 진짜 안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설적인 그 석유상 야마니 석유상이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양반이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절판된 책이 있는데 네. 이 양반 이제 회고록 비슷한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아주 훌륭한 말이 있죠. 사우디가 석유에만 의존하면 망한다. 석기 시대가 돌이 떨어져서 끝났냐. 그래서 사실 대체제가 나오면 망한다. 그렇죠. 더 좋은 게 석유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소련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내려가면 저 나라는 망한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양반이죠. 네, 보면은. 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석유 가격이 또 폭락하는. 지금 마이너스 석유 가격이 나오죠 보면. 네. 보관료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빈 유조선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받기만 하면. 네. 담아두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싱가포르 그 앞바다에 유조선들이 꽉 찬 유조선들이 아, 정확히 12년 전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 우리가. 그렇죠.
2008년도 말에 네. 정말 똑같이. 안 캐면 되지 왜 굳이 마이너스를 해요? 아 석유는 안 캐면 그 막혀요? 예 막힙니다. 아 그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싫어도 그게 만약에 이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새로 뚫기 어렵구나. 그 전에 용량을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신기하네. 예,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집 뒤에서 하루에 한 1-2배럴씩 이제 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자기 왜? 집에서 옛날에 이제 큰 가정용 펌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데 초반에 이제 석유 막 캐내고 네. 이제 지금은 수익성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금 돌리면 한 뭐 2배럴, 3배럴씩 나오는 이제 이런 집들이 있답니다. 보면은. 네. 야, 그 배럴당 100달러 할 때는 그것만 30만 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은 이제 그거 하루에. 100달러씩 이제 못 받고 한 70%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수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실어 가야 예, 실어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름값이 내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안 보면은. 캐지. 예, 그럼 안 캐면 안 나온대요. 안 캐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캐려고 하면. 캐려고 그러면 안 나온대요. 이제 마른다는 거죠. 보면은. 야.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은 이제 용소리네. 예 하락인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에콰도르는 오펙 회원국이에요. 아 회원국이에요? 예. 예전에 베네수엘라 시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펙 그러면은 지금 중동을 이제 중동을 생각하는데 원래 시작은 베네수엘라였어요. 네, 베네수엘라가 중동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조직이고 1967년부터 이제 석유가 나온다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7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그 남미로 따지면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음에 이제 3위. 그래서 한 88억 배럴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일일 평균 생산량은 한 52만 배럴 정도로 해서 뭐 꽤 많은 이제 양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이제 펑펑 쓸 만큼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떼돈을 버는 이제 이 정도 물량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페크 회원이었다가 올해 1월달에 탈퇴했어요. 탈퇴? 예, 오펙을 왜? 탈퇴했어요. 증산하겠다고. 아니, 예. 그래, 뭐 회원국 해봐야 별로 뭐. 회원국 해봐야 예, 득도 않고. 득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남들 저 사우디가 아직 감산하고 있을 때 빨리 뛰어나가서 할래라고 뛰어나갔는데 지금 뭐 기름값이 뭐 그렇죠. 뛰어나가 그래서 봐야. 지금 이제 석유 가격 하락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런 나라들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죠. 지금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가지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산 단가가 높은 그 다음에 자국 경기가 좀 안 좋은 이런 나라들은 치명타를 재정 이제 안 좋은 받고- 나라가 오히려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 러시아는 괜찮은데 예. 특히 러시아는 뭐 버티림 많은데 오히려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질 경제적인 거다. 목적으로 증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합의가 어떻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우디는 이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 판단으로 지금 이 배팅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적당히 감산을 해가지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감산을 한다는 거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희생타를 쳤는데 희생타를 치는 사이에 유가가 좀 오를만하면 미국에서 쉐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만큼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밴드 상에서 이제 딱 가둬놓은 거죠 이제 그렇지. 보면은 내가 예. 아껴 먹고 있는 반찬 누가 쏙 집어 그렇죠. 이제 반찬 많아질만 하면 누가 가져가고 반찬 많아질만 하면 가져가고 구워 놓으면 가져가고. 예. 그렇죠. 딱 그 표현입니다. 내가 열심히 불판에서 고기 딱 구워놨는데 이제 그렇죠. 포크로 그냥 손을 팍 찌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석유 많이 난다고 사우디에 관심을 점점 이제 두지 않고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국 친구들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정치적으로도 내가 이제 뭔가 화끈한 맛을 보여서 아버지 곧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돼야 되는데 뭔가 너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관 이 석유 시장 초토화 시켜가지고 다시 사우디 주도로 만들었다. 이런 거 좀 보여줘야 되는 이제 압박에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선언한 이유는 이제 단순하게 경제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묘하게 이해관계 맞은 게 있죠. 이참에 저 꼴 보기 싫은 쉐일 업체들 끝장을 보겠다. 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근데 지역으로 가져요. 즉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을 닫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쉐일이야 밑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네. 다시 유가 올라가면 또 캘 거고. 근데 이제 쉐일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이제 너무 내려가 버리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가 회사가 있어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 쉐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수익이 아직까지는 잘 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월가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네. 이제 그
만드는 구조죠. 뭐 시에로 뭐 이런 거 이제 발행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망해도 누군가는 그 유전 인수해서 또 올라가면 또 캐겠죠.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근데 고르지? 캐는 것도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데 그 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월스트리트가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회사채 중에서 이제 투기 등급 회사채 중에 한 20% 가까이가 이 쉐일 업체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발되긴 했지만 네. 물가 30불 밑으로 가면서 사실 금융시장이 아비규환된 거거든. 그렇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뭐 정상적으로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 네. 이걸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사우디, 러시아 3자가 모여서 우리 그렇지. 감산하자. 네. 감산에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 쉐일 업계들이 통일된 이해관계를 가져서 누가 딱 오더를 내리면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감산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 그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신디케이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담합이지 사실. 담합이죠. 감산이라는 게. 예, 감사하는 게 담합이니까 이게 국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미국은 이제 그걸 통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어떤 세일 업체들이 난 계속 할래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상황은 어찌 될지 알 수가 답이 없습니다만 없네요. 지금은 자관 마이너스 뭐 가격도 나오고 있죠. 석유가 차지하는 이 나라의 비중,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크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내부 수입이라든지 뭐 무역 네. 수지 적자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많이 해주는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훨씬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유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좀 네. 잘 못 사는 우리나라 기름 나니까 기름값은 기름이라도 펑펑 쓰게 해줘야지. 그렇죠. 이건 당연한 권리야.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보조금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변동이 돼서 이 기름값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보면은 그렇지. 예. 표 생필품이니까 때문에 또. 표. 예, 생필품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베네수엘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런당 뭐 몇 센트 이게 사실은 원가 이하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그럼 아무리 산유국이라도. 예, 아무리 산유국이라도. 근데 이거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폭동이 나니까 이걸 올릴 수가 없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국민들도 저배기량 고효율 차들을 타고 다닐 생각을 안 해요. 다. 예, 다 5000cc. 큰 차 그냥 뭐 5000cc, 4000cc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게 제일 좋은 차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려고 네. 이런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할 때마다 폭동 사태가 나서 정권이 바뀌는 일이 그래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정작 휘발유, 디젤 이런 것들은 수입해 옵니다. 정유 공장이 없어서. 정유 공장이 없어요. 예. 미술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정유 공장을 지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때마다 뭔가 이제 국제 유가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다 보니까 자금이 잘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겪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기도 하고요. 뭐 농업으로 보면은 이제 옥수수, 감자, 쌀,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큰돈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네. 예. 옥수수, 감자, 쌀. 뭐가 돈이 되겠어? 제일 싼 애들이네. 에콰도르가 그래도 은근히 이제 싼 게 이제 쇠고기가 아주 싸다고 그럽니다. 뭐 소고기요? 아르헨티나하고 비교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쇠고기. 쇠고기를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 터지도록 먹어도 뭐 얼마 나오지 않는 그게 어떻게 쌀 수 있지? 원가가 싸면 거야? 싸죠. 그냥 뭐 소가? 풀 뜯어 먹고 초원에서 풀 뜯어 먹고 생산 비용이 안 들면 그렇구나. 내륙 지방에서는 이 네. 튀긴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답니다. 튀긴 돼지고기. 예, 뭐 탕수육. 탕수육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한국 있어요. 분들은 예. 저 중남미 음식 중에 그 돼지고기 튀긴 그거 있어. 프리타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튀긴 돼지고기 플러스 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섞어서 먹는 살 많이 찔 것 같은 느낌이 네, 막 네, 네. 팍팍 들죠. 그다음에 해안은 이제 앵코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새우, 새우. 예, 새우랑 뭐 코코넛 이런 거 섞어서 먹는 이름이 뭐라고요? 엔코카도. 엔코카도. 예, 엔코카도.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또 술이 어떤가 있나 한번 이름 알아놓으면 찾아봤더니 술은 주로 이제 뭐예요? 발효주를 많이 담궈 먹더라고요. 발효주? 예, 사탕수수. 더운 나라니까. 넘. 예, 뭐 럼 계열이는 뭐 푼타스라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애플로 담궈 먹는 뭐 치차라는 술도 있고, 뭐 계피가 많이 들어간 이제 카레나조 뭐 이런 술도 있고, 그 주로 이제 발효주를 많이 담궈 먹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뭐 먹는 그뭐 식량이 부족해서 뭐 먹는 게 부족해서 이렇게 고민까지는 안 하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나라인 것 고민이 같기는. 없겠네. 먹는 거만 부족하고 날씨 뭐 따뜻하니까 얼어 죽을 염려 없고. 그렇죠. 뭐 왜 일을 해요?
그 축구도 꽤 잘할 걸 여기. 에콰도르? 그 이제 친구들이 너무 세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데 4대 강국이 다 몰려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것처럼 여기도 뭐 축구 하면은 일단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일단 기본 끼어 있고 옆 동네 가서 에콰도르 그다음에 본선에 칠레 가끔 있고 예. 본선에 가끔 나온다네. 그래서 가끔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기세를 떨칠 때가 홈 경기죠. 원체 고지대다 보니까 네. 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뛰질 못하는 우리나라 거구나. 테헤란만 그래서 아마 가면 3,000m 이상 넘. 넘는 지역에서는 축구 A 매치 금지가 아마 있을 걸요 보면은. 하긴 격하게 뛰다 본 거. 예, 뛰다 보면 사망하죠 정말.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3,000m까지는 안 되니까 되는데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여기서는 할 수 있는지 키토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안방 대장이에요. 그러네요. 홈 경기에는 아주 절대 강자입니다 보면. 축구도 잘해. 기축통화국이야. 뭐 아쉬울 게 없네. 발권력이 없죠. 범죄율은 어떠세요? 범죄율. 범죄가 좀 과테말라 이런 데보다 좀 낫겠지 그래도. 그 한동안 좋아졌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범죄율이 좀 최근에? 높아지고 예 요즘에 이제 정세가 좀 불안정한 이제 네, 이런 네, 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IMF 경제 이제 구제금융도 받고. 받고 네, 뭐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그게 범죄율 높아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러면 관광 산업은 잘 안 되겠네. 왜냐면 저 중남미 이런 데 가면 통화가치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달러 웬만큼 받고 가면 펑펑 쓰다 맞습니다. 온다 그랬는데 이 나라 수출이 가서 달러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단점이 있죠 보면.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남유럽의 나라들이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유로를 안 쓰고 만약에 경제가 이탈리아가 어려운데? 리라를 써서 음. 옛날에는 이제 뭐 리라랑 뭐 원화랑 비슷한 뭐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지금 원화보다 절반이다.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코로나만 없으면은 한국 분들 많이 가실 텐데. 로마행 비행기 터져나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코로나 이거 좀 어느 정도 해결돼도 이탈리아 같은데 안 가게 될 것 같지 않아? 이제 항공교통이나 여행업이 이렇게 그죠. 회복될 저는 제 평생 다시 2010년 그렇죠. 다시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왜요? 겁나서 할 수가 없고요. 네. 에이, 그래도 다 없어지면 이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남아서. 치면 아니, 근데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 OECD 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죠. 대부분 무비자로 들어가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고래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그냥 자국하고 비슷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전 유럽에 국경 봉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나라도 국경 봉쇄. 그래서 이 상태가 나아진다고 해서 이 코로나 전으로 해서 완전 프리패스하는 노말로는 아닌 것 아마 같아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빨리 잊어버리고 네. 이제 변화된 세상을 적응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네. 돈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해외여행 못 가요? 이제 쉽지 않을 그럴 거라고 것 저는 같아요. 생각이 되어져요. 보면은. 네. 오, 이젠 그냥 잘해봐야 크루즈나 한번 타는 거. 크루즈는 절대 타시면 안 되죠. 크루즈는 또 안 되지. 참 맞네 크루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약 오마이 크루즈 어떻게? 예, 지금 20척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못 바다 내리고 있어요? 떠돌고 있죠. 지금도 요번 주에 아마 부산항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거부해가지고 지금 부산항으로 온다는데 부산도 아마 거부를 해야죠. 지금 뭐 그리고 상황에서. 캄보디아에서 받는다던데. 이제는 안 받죠. 이제 그러다 이제 안 보니까 예, 초반에 내린 배들은 괜찮았는데 네네. 이제 항공모함도 뭐 지금 함장이 이제 작전 수행 못 한다고 네네. 항명하고 내려 이제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항공모함에서 발병했어요? 예, 루즈벨트 함에서 원자력 항공모함 발병을 해서 난리잖아요,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데 격리할 데도 없고 더 이상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괌으로 갔는데 괌에서 이걸 수용을 못하니까 배에서 내리지 못하니까 네. 이제 공개 편지를 써버린 거죠. 내 트위터에 부하들을 놀렸구나. 내 부하들을 이제 보호하게 하는 일념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은 이제 당연히 해임됐고. 그럼 어떡하죠? 그 부하들을 내려놔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이제 육상에다 이제 괌이 미국령이니까 이제 내려야죠. 이제 그 대신 보면. 출동 명령하면 못 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루즈벨트 함뿐만 아니고 뭐 여러 이제 미국 그 기동함대 가능성이 있겠지. 여러 곳에서 있는 거죠. 이제 가능성이 있겠지. 자, 하여튼 뭐 이 코로나가 참 여러 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남미에서 코로나 영향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에콰도르 오늘 네. 지금 적도인데. 적도죠. 그러니까 덥다고 이거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오늘 한번 에콰도르를 가봤고요. 일단 에콰도르가 또 뭐 미국이라든지 뭐 또 남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네. 이 나라의 또 역사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주변 나라한테 쥐어 터진 역사들이 좀 있죠. 보면은. 그런 건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박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도라는 이름의 신기한 나라 에콰도르 소개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이기지 못했어요. 에콰도르는 계속 지는 나라. 옆나라들한테 주변국이랑 싸워서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뜯기는. 우리는 그래도 여진족, 거란족 가끔씩 정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크게 당했죠 나중에 또. 하기야 그렇긴 했어.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네? 힘이 없으세요? 우리가 설령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우리 보시는 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3프로 TV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네, 있어. 그 지친 모습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전했니? 네, 오늘 조금 그래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양전까지 멀었지만 걸어다니는 시황판이야. 네, 딱 보면 오늘 몇 프로 올랐는지 알겠어 그냥. 혈색만 보면. 네. 그 양전의 기준을 잘 생각해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것만 쳐야지. 네. 그 전부터 자기는 쭉 마이너스 상태니까 네. 그것까지 치면 양전은 안 되고. 아,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야지 그럼. 그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정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또 즐겨보시는 주말에 머리 식히면서 보시기 너무 좋은 컨텐츠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해주고 계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또 약간 아니 지난주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가 왕창 들었죠 보면은. 뭔일 있어요? 왜 이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다양한 보니까. 증상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 아유. 하여튼 우리 최 박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에콰도르 네. 적도란 이름의 나라 에콰도르의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또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에콰도르 뭐 대략적인 상황을 저희가 네. 좀 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외신을 보니까 심각하더만.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아 그래요? 엄청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더만. 예, 뭐 확진자나 사망자 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날씨 좋은 거, 날씨 더워질 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에콰도르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이게 뭐 가봅니까? 정치와 역사 또 여기 정치도 보면 또 재밌는 면도 있고요. 아. 또 주변 나라하고 또 투닥거리는 또 네. 그런 역사도 있고 별로 이기지 못했어요. 에콰도르는 계속 지는 나라. 옆나라들한테 주변국이랑 싸워서.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뜯기는 이제 그런 면이죠.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여진족, 거란족 가끔씩 정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크게 당했죠 나중에 또. 하기야 그렇긴 했어. 자, 그래서 네. 주변 나라로부터 늘 피해만 입었던 에콰도르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죠. 네. 대통령 중심제고 이제 4년 중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느 나라든지 보면 대통령제를 보면 임기가 첫 번째 보실 건 임기가 몇 년인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4년이에요. 미국을 따라서 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건 결국 이제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4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한 번? 예, 중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예, 있다. 8년까지. 예,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다가 꼭 사달이 나죠. 이제 보면.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예, 3번 하겠다. 뭐 3번까지만 하겠다. 5년 단임은 거의 없지 않아요? 4년이 아닌 대통령 임기가 흔치 않죠. 프랑스가 이제 7년이고요. 예, 프랑스는 근데 이제 재선 이제 가능하니까. 프랑스는 14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 이러신 분들은 이제 도대체 언제 때 미테랑 대통령이지? 너무 막 길다 싶어요. 그건 14년은. 근데 뭐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5년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항상 5년이면 리셋 버튼을 누르니까 누군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예, 그래서 복구가 쉽다. 제가 예전에 만나뵀던 일본의 어떤 연구자분은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30년도 가고 40년도 간다. 다들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잘한 거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거는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계속 가서 성과를 거뒀는데 일본은 예.
그 반면에 이제 큰 삽을 들었던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아날로그 HD TV 뭐 이런 거 있죠 보면. 삽질. 뭐 하이비전 뭐 해가지고 네네. 예전에 돈 낭비 엄청 했죠. 엄청 했죠. 네. 그 당시 수조 원을 썼으니까. 예,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썼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 브라운관 TV로 HD TV를 구현하겠다. 그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하긴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먼저 디지털이 디지털이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정부랑 그건 관련 있어요. 정부는 거기다 계속 이제 돈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아, 예. 정부 과제로 채택해 줬구나.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왜냐면 일본 표준을 이제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채택하리라 채택하도록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갔던 네.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도 촬영 장비는 덕택에 일본이 그 덕택에 이제 계속 디지털로 넘어온 후에도 이제 많이들 나가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 전환 시기를 놓친 거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뭐 삼성이나 LG가 그 틈을 파고들었고. 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고 4년 중임. 4년 중임이고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5부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삼권 분립 그러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제 5권이죠.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부 이렇게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아, 세 개. 3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 있죠. 사법부 아니에요? 다르죠. 사법부가 아니죠. 그건 사법부랑 헌재는 별도. 사법의 잘못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입법과 사법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권한이 우리 있으니까. 그냥 항상 사법부의 권역으로 재판소라고 하니까 그냥 사법이라고. 예, 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4부고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면은 그걸 행정부 소속 아니에요? 행정부? 행정소속 아닙니다. 현직하고는 또 독립돼 있어야 되니까. 별도의 라인이죠. 보면은 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보면. 이유는 알겠는데 구직을 뭘또 그래서 관리하는 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야.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3부 요인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뭐 만찬을 했습니다. 뭐 이랬는데 요즘에 5부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도 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에콰도르도 5부예요. 5부인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게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별도가 아니고 예, 사법부 속에 이제 묶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기구가 우리나라처럼 위원회처럼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시민 조직이?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국민들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가 이제 있어요. 그게 보면. 국회랑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미 국가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이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일정 수 이상의 제안이 되면 바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 이러한 이제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보통 베네수엘라에서는 부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하고 괴리가 된다. 그다음에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어떤 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뭔가의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하는 경로들이 이제 2000년 21세기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에 여러 생겼는데 에콰도르도 이제 이러한 체제를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비슷한 느낌이구나. 청원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힘이 좀 세고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법도 만든다 이거죠 거기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관장하시는 분들은 또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혀요. 또 보면은 국회의원하고 묘하겠네 그게. 국민이 여기도 국회의원보다는 더 투표가 높은 거죠. 이제 보면 국회의원은 이제 원오브댐이지만 여기는 시민참여통제위원회는 이제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호민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호민관.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구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은 남미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거는 이제 결선 투표가 존재하죠. 여기는. 대통령 선거에. 예,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안 하고 싶으면 1차전에서 50% 과반 득표하든지 여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 10% 이상을 격차가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결산 투표 없이 바로 인정하는 예, 이런 이제 옵션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마 과반을 넘지 않으면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의회는 지난번에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구, 전국구, 그다음에 해외. 해외가 6석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구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하고 유럽을 묶어서 2석.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묶어서 2석.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묶어서 다시 2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 국민들이 여기 투표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워낙 많으니까. 예, 밖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구 뽑듯이 이제 글로벌한 투표를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는 뭘 이제 뽑죠, 그럼? 정당, 정당 투표만 투표를 하는 거죠. 정당 투표를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정당 투표만 해요? 그렇죠. 비례하면 지역구가 지역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외 국민들을 위한 별도의 이제 선거구가 있는 셈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네. 예. 그러면 뉴욕 이제 한인 회장 이런 분이 나오겠네 그럼.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출마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유럽에 자 두석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한테 투표를 하는 정말 글로벌한 이런 걸 갖고 있고 미쳤네. 또 재밌는 게 이제 정당 이외에도 이제 우리도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재야 단체, 정치 단체, 네. 뭐 이런 단체도 이제 선거에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정당을 구성해야만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정당 이외에도 뭐 일정 머릿수 이상의 시민단체 같은 이런 단체들도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평양 무슨 종친회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머릿수만 되면 일정 수준의 요건이 이제 충족을 시키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죠. 네. 정프로 출마시킬 수 있겠다 우리 그럼. 그렇죠. 이 3% 신과 함께에서 오신 분들을 발기인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충분히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그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아닌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주요 국가의 언론들을 크게 이제 장악을 했던 그래도 꽤 최근까지 이 유명세를 떨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위키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위키리크스? 예, 위키리크스라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산지죠. 줄리안 어산지. 예. 네. 이 양반 이제 71년생인데 네. 이 양반이 이제 2010년도에 미국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네네. 올렸죠. 보면은 네. 올리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수배 도망 다녀야죠. 예,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도망간 곳이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이제 주 영국 대사관에 이제 도피를 한 거죠. 아니, 이제 원래 보면은. 저기 뭐 북부 유럽에서 뭐 하다가 잡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스웨덴 여성 2명을 이제에 대한 이제 성범죄 이 혐의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경찰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범죄인 인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에 나서니까 네. 이제 2012년 6월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죠. 이제. 런던 주재 에콰도르 주제. 대사관. 예. 그렇죠. 그 기억이 맞지. 예. 그다음에 런던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보면은. 에콰도르 대사관 안에 숨어서. 예. 아. 그래서 원래 이제 망명을 받아주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막은 거죠. 이제 보면 감시를 했군요. 예, 감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산지는 이제 망명을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에콰도르나 이제 이런 자기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네. 이제 했었고 사실 여기에 이제 뭐 분명치 않은 썰이긴 하지만 뭐 러시아도 일부 개입을 해가지고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 6월이니까 그 벌써 한 8년 전 일이죠 보면. 네. 그때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2019년 이제 4월 달까지 네. 이제 계속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택연금 비슷한 이렇게 한 이제 7년을 산 거예요. 7년을 버티다가 네. 지금은 이제 영국 그 정부에 체포된 상태예요. 특별히 에콰도르 대사관을 그분이 선택한 이유는 뭐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그랬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급한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해봤을 때 그치. 반미 아. 정권인 대통령 그 정권을 이제 찾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그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이었는데 성이 코리아예요? 그렇죠. 독특하다. 상당히 독특하죠.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유럽의 저기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이 정치 라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받아준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사관에 앉아가지고 뭐 크지도 않아요. 영국 그 런던에 있는 보통 그 에콰도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그 비싼 땅덩어리에서 어디 이제 좋은 건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이제 건물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별 재밌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본인이 호주 출신이니까 호주에다가 이제 그 창당을 합니다. 당을 만들어가지고 난 출마하겠다. 원격으로. 원격으로. 어산지가? 예. 그 그래가지고 당선되면 이제 취해복권
저 불체포 특권 그거 하려고 그랬나? 호주 안에서나 불체포지. 어쨌든 간에 자관 그 호주 총선에 출마를 이제 합니다. 이제 비례 뭐 명분으로 했는데 뭐 1.18% 이제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낙선하기도 하고. 많이 얻었네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했는지 이제 에콰도르 대사관 직원들을 이제 또 뭐 폭행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벽에 먼치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좀 예, 그래서 사실 이 에콰도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객이죠. 엉뚱한 식객이 이제 난입을 한 상황인데 그러네. 이거를 얌전하지도 않은. 이거를 이제 보호해주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바뀐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기를 이제 보호 기간 동안 2019년 4월달까지 우리가 44억 원을 지출했다. 이 사람 때문에. 예. 의료비, 식비, 세탁비만 해도 한 이제 40만 달러, 한 5억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2017년에 이제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있던 라파엘 코리아 이제 반미주의 대통령에서 그다음에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라고 이제 모레노.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2017년부터 어쨌거나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9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줬던 사유를 철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이 어산지가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에콰도르의 국익에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합해서 9가지 7거지약도 아니고 이제 9거지약인지 모르겠으나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계약 해지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이제 보호를 이제 해지를 하고 영국 정부에 이제 넘겼죠. 그래서 2019년 4월달에 넘겼으니까 이제 네.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일단은 지금 영국 그 소관으로 사법행정 소관으로 넘어가서 있긴 한 상태고 영국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영국에 내가 볼 때 M16인가 M16 MI6 요. 네. 그거 있잖아. 네. 정보 CIA가 그런 데서 다 빼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정보는 영국 건 없겠어? 미국 그거에? 뭐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서 보낼 수도 뭐 사실 어산지가 좀 희화화되면서 이 위키리크스가 좀 웃긴 어떤 그런 사이트처럼 이제 인식이 됐지만 어쨌거나 위키리크스가 2006년에 개설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폭로를 했죠. 네. 이 폭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 아랍의 봄. 아 그런가요? 예, 아랍의 봄이 이제 튀니지에서 시작을 이제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위키리크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튀니지 당시 이제 그 베날리 대통령과 그의 이제 일가들이 이 저질렀던 이제 부패한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미국 이제 CIA의 어떤 조사 보고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노출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한 10건 정도가 아마 노출이 됐을 거라고. 우리나라도 예예. CIA가 이제 문건 중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미국 이제 관련된- 국무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기밀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되면서 거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큰 사안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무기 개발, 뭐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몰래 실험을 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세계적으로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사거리가 짧아요. 뭐 이런 말을 안 믿고 생각보다 훨씬 길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된. 우리 군의 사거리가 네네. 왜 그래서- 그랬지? 왜? 우리는 이제 원래 미국이랑 그 미사일 양해각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단거리만 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 180km 이하로 이제 묶여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MTCR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500km까지 네. 그다음에 탄두 중량 500kg까지로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교역을 막는 것뿐이지 내가 개발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걸고 있었다가 개발을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이제 탄도 중량을 가볍게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근데 뭐 탄두를 겨우 날려보낼 만큼 힘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다 실어도 될 만큼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점차 이제 늘려가지고 아니 그러네. 응. 예. 그래서 실제로 사실 써봐야 하는 거 아니야? 국내에서는 실험할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사거리 장거리 뭐 미사일이나 실험할 곳은 네. 이제 태안에 있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시험장이 아. 있죠.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데 네. 짧죠. 그리고 서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쏘면은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납니다. 보면. 잘못 날리면 에콰도르 얘기를 하면서 뭐 위키리크스까지 나왔는데 이 에콰도르라는 데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많이 살았던 데죠. 이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잉카 날씨- 제국의 이제 후예죠. 아 잉카 제국. 예, 잉카 제국의 그래요? 이제 잉카 제국의 후예죠. 잉카라고 하면 근데 보통 페루에 있지 않나? 그렇죠. 페루 마추픽추. 예, 마추픽추. 아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그렇죠. 대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 이제 잉카 제국이었죠. 보면. 네. 그러니 여기저기 걸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마추픽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추픽추 옆에 이제 와이나 픽추도 있죠. 음? 와이나 픽추. Why not? 와이낫이 아니고 와이나. Why not? 예. 피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추는 이제 그 봉우리란 뜻이고요. 피크. 봉우리고 마추라는 거는 이제 늙은이에요. 올드. 아 옛날 봉우리. 올드 피크. 그러니까 좀 이제 봉우리 낮아요. 둥글둥글하고. 네. 네, 마추픽추는 올라가 보시면은 와이나 픽추는 이제 훨씬 터프합니다. 옆에 더 높고. 예봉이고. 예, 뾰족하고. 그럼 그 잉카 제국 뭐 여러 군데 막 있는데 그 중에 왕은 딱 하나야 아니면 각 저 그러니까 하나였죠. 이제. 왕은 하나예요? 예, 한 곳에 어. 있었고 이 원래 이제 그 지금 에콰도르 지역이 8개 원주민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태울 때 이곳까지 네. 다 점령을 하면서 음. 그래서 1460년에 잉카 제국이 이제 이곳을 에콰도르를 다 자기 지역으로 확실하게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수도인 이제 키토 지역을 이제 그 어떤 잉카 제국의 하나의 주요한 도시로 이제 삼았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1532년에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으니까 스페인 이제 침략자들한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잉카 제국의 어떤 그 정식으로 포함됐던 시기는 짧네요. 짧다고 이제 볼 수 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잉카 이제 끝나고. 네. 그다음부터는- 잉카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스페인 이제 식민지배 아. 됐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스페인 지금 생각해보면 스페인이 이제 남미를 몽땅 점령한 거였으니까 몽땅은 아니죠.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가져갔으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착취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에콰도르 지역은 이제 그 직접 다스리기에는 좀 너무 멀고 뭐 특별한 게 없었는지 이제 아우디엔시아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자치권을 주는 누가 총독은 파견하지만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통치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긴 스페인에서 이렇게 원래 거리는 조금 멀긴 머네요 여기가 그죠? 멀죠. 이게 이제 뭐 오려고 생각을 해보면 남미의 서쪽 쪽이니까. 그렇죠. 남미의 동쪽도 아니고 서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태평양이요? 예. 양쪽으로 다 올 수 있는 거죠. 너무 멀잖아요 태평양 건너면.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필리핀도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한미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던 아니, 거죠. 대서양 하려면 저기 그 파타고니아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쭉 돌아가야 되잖아. 예. 남극 푼테 아레나스 이제 그 그거 엄청 추울 걸. 춥고 정말 남극 그 거기 느낌이 드는 파도가 거죠. 엄청 친다고. 예. 거기 이제 위험하니까 차라리 희망봉을 도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야. 아니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겠구만. 아 근데 땅으로 가면 또 하긴 전력 손실이나 이런 게 또 많겠네요. 워낙.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에 어쨌거나 스페인은 한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네. 태평양 이 지역을 이제 자기 앞마당처럼 이제 삼았던 거죠. 그러다가 뭐 스페인이 이제 몰락을 이제 한 시기는 꽤 이제 비교적 빨랐고 어쨌거나 19세기에 들어서 이 지역에 독립 전쟁을 하면서 에콰도르는 1809년부터 이제 그 독립 전쟁을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그 1822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그랑 콜롬비아라고 이제 대연합 제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랑 같이. 그렇죠. 지금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누구 무슨 에콰도르까지. 장군이라 그랬죠? 그 뭐 독립 그 영웅 그 있잖아. 볼리바르 이제 볼리바르, 장군, 그래. 예, 볼리바르 장군의 이제 그죠? 영도 하에서,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랑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예, 그랑 콜롬비아는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 나라 말고도 파나마 일부,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뭐 브라질 조금, 그다음에 가이아나, 네. 니카라과 일부까지 그러니까 중미부터 밑에 쪽까지 포괄하는 되게 네. 큰 지역. 아마 이 나라가 계속 남아 있었으면 브라질만 했겠네요.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만 하다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남미의 남쪽은 이제 브라질이고 네.
그 위쪽은 이제 그랑콜롬비아가 이제 장악을 하고 그 위에 멕시코가 있고 그 위에 미국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친구들이 이제 점유를 하는 나라였을 텐데 그래서 이 그랑콜롬비아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이 자기들 영토를 미국을 염두에 뒀으니까 세 개의 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콰도르 이 지역을 키토 나라 수도 이름을 따서 그냥 키토라는 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를 수도로 하는 지역을 이제 쿤티나 마르카라는 이제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주가 거점. 예 거점 연방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도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베네수엘라 쪽에 있던 친구들은 베네수엘라를 수도로 삼아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원했었고 지금 에콰도르에 있던 키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 우린 싫어 니네들하고 같이 얽히는 게 싫고 같이 가려면 연방으로 철저한 이제 분권 형태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네. 아 그럼 우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1830년에 이제 독립이 됐던 거죠. 이제 네. 민족의 개념은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민족이고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민족 난민인 종교. 거죠. 난민.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를 이제 떨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자,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됐고 예. 그러면 그래서 1830년부터 이제 가서 뭐그 이후에 크게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사실 19세기 아, 이 그래요? 시절에는 예. 비교적 평온한 예, 비교적 평온한 이제 이런 이제 시절을 이제 가다가 네.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보면. 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20, 30년대가 상당히 좀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코코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코코아 가격. 예, 원래 이제 에콰도르가 지금은 이제 바나나로 유명을 한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코코넛 초콜릿의 원료. 그렇죠. 코코넛 열매로 이제 유명을 했었는데 네. 이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 폭락하면 힘든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30년대 이제 주요 시장이었던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나라의 대공황 여파로 이제 쓸려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코코아 수요도 줄어서.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40년대 후반까지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 시절에 이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시절 와중에 옆 나라인 페루하고 또 국경 분쟁도 이제 벌어졌어요. 이 페루는 독립을 이제 1821년에 이제 했는데 네. 이 독립을 하면서 그 아까 그 에콰도르 독립이 18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하면 서로가 이제 국경선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는데 뭐 넓고 넓은 남미 땅에 뭐 안데스 산맥에 옆에는 이제 아마존이 있고 대충 여기라고 생각. 그렇죠. 서로가 대충 그냥 이제 선을 긋고 뭐 그래 너희 독립했구나 축하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땅이 너 땅인지 내 땅인지가 이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나 페루와 에콰도르는 이제 아마존을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누구 땅인지가 특히나 더 애매했겠죠 보면은. 근데 뭐 아마존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도시도 이제 발달할 수 있고 강을 끼고 아마존 강 그 유역을 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페루랑 그 에콰도르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국경 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죠. 아 실제로 무력으로 싸웠어요. 네, 실제로 무력으로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벌였던 이제 1차 이제 국경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더 큰 전쟁이었죠. 보면 여기가 이제 1941년에 이제 벌어졌어요. 1941년이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은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 나름 평화롭게 지낼 것 같았던 남미에서도 이 와중에 또 서로 이제 티격태격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에콰도르가 이제 먼저 페루한테 이제 선빵을 날립니다 보면은. 이제 페루가 이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이제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군사 기지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페루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한 3주 정도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 3주 동안에 에콰도르가 점령했던 지역 플러스 원래 에콰도르가 점유했던 지역까지 이제 다 페루한테 이제 뺏기는 거죠. 예. 괜히 싸움 걸었다가 그래서 이제 페루는 뺏기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전쟁을 이제 에콰도르는 더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니네 때문에 지금 신경 쓸 틈이 없다. 내 앞마당에서 지금 싸우는 것까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제 이런 나라들을 동원을 하죠. 야 같이 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도록 우리가 심판 볼 테니까 선을 새로 거.
그래가지고 이제 42년 1월달에 이제 리우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 두 나라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브라질, 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증을 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선을 긋고 나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다 페루 땅. 에콰도르는 이제 원래 자기 땅 지역까지 이제 다 뺏기고. 예, 다 뺏기는 거죠. 보면은. 네. 이렇게 되면서 에콰도르는 이제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뻗어나갈 통로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초반이라긴 그렇고 1941년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일단 두 번 더 싸운 거죠. 세 번 네. 했다고 그랬으니까. 1981년에 이번에도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다시 이제 조약을 잘 읽어보니까 조약의 국경선이 좀 애매하게 표시된 지역이 여전히 남았던 거죠. 욕심을 못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억울한 거야. 네, 억울했던 거죠 보면은. 저 원래 우리 땅인데. 예, 그렇죠.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페루랑 또 지금 부동산 되게 좋아하네. 티격태격 이제 하나 했던 거죠. 보면. 부동산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쟁이에요. 그래서 네. 뭐 에콰도르군 8명, 페루군 1명, 뭐 이렇게 사망한 정도. 아.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린데들이 8명이나 죽어. 어쨌거나 양쪽 정규군들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티격태격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마지막이 이제 1995년에 또 한 번 또 붙었어요. 이 또 페루랑. 예, 아마존 그 근처에 어떤 그 콘돌이라는 지방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콘돌. 예, 이 에콰도르는 계속 그 자기 아마존 땅이라고 쪽으로 우기는 아마존 거죠. 쪽으로 좀 진출을 더 하고 싶고 이 페루는 이제 뭔 소리야 다 우리 땅인데 이제 이래가지고 한 5주 정도 또 분쟁이 이제 또 벌어졌습니다. 보면. 그건 어떻게 따져요? 그럼 어떻게 역사적 연원을 또 학술적으로 해서 해요? 아니면 싸우고 나서 한번 이기면 이기면 내 땅이죠. 이긴 쪽이 네가 선 그어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먹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이겼어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싸우면 이제 주변에서 야 그만 좀 싸워 그러면서 이제 중재를 서죠. 근데 중재를 설 때 이렇게 보고 그래. 예. 그때까지 이기고 있던. 그렇죠. 이기고 있던 현재 라인에서 긋는데 근데 그거 놓고 보니까 지금 쥐어 터지고 있는 쪽이 그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땅, 저 땅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통은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예, 대충 웬만하면 니들이 좀 합의 봐라. 그러니까 이제 실효적 지배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 간의 이제 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99년 5월달에 결국 이제 이 두 나라 이제 에콰도르와 페루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제 국경일 획정을 하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되게 좀 애매하게 점선으로 남아있던 지역들을 양국이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정? 국경 문제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대체로 페루 유리하게 에콰도르 불리하게 그렇죠. 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콰도르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 쥐어 터지고 뺏기고 재미를 못 보는 셈이죠 보면은. 이런 나라가 이제 남미 지역이 몇 나라 있습니다. 뭐 볼리비아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쫓겨난 페루가 강국이죠. 강국 이 지역에서 남미에서 제일 강국은 이제 칠레죠. 칠레가 제일 강국이에요? 칠레가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미 전체로 봤을 때 제일 강국은 누가 뭐래도 이제 브라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서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서쪽 안데스 산맥 이쪽 그 남미 대륙 서쪽에서는 칠레고 칠레가 그 남미 지역 전체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보면 제일 발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 이름도 봐라 얼마나 호전적이냐. 칠레. 제대로 한번 칠레. 그래서 뭐 남미 지역 그 제일 유명한 그 항공사 같은 경우도 칠레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뭐 돈도 제일 잘 벌고. 칠레도 세고 페루도 세네. 그렇지. 패는 것도 만만찮아 여기도. 칠레, 펠레. 자 그렇게 해서 네, 국경 분쟁도 이제 끝났고. 겪었고, 예, 그래서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들 보면 이제 네. 뭐 바나나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잘 버는 시절이 이제 찾아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1960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도 경제적도 성장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래 60년대 바나나 되게 비쌌어. 저희 나라의 바나나는 구경도 못했죠. 나는 80년대 들어서 처음 먹어봤는데. 처먹어 보셨죠? 바나나 가격이 요즘처럼 80년대 폭락해서 초반에 바나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70년대는 나 바나나 못 먹어봤어. 바나나는 저는 90년대 먹었어요. 바나나 가격이 이제 생산량이 많아져서 폭락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바나나 이제 그 바이러스 요즘 이제 코로나처럼 이제 그 한번 싹 죽었죠. 예 바이러스가 병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당시에 키우던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는 옛날 바나나가 에이, 옛날에 없을 때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아니고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가 품종이 하나예요.
하나고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변식한다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놈을 계속 자가 수분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전 세계 바나나가 한 종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한번 돌면 다 죽는. 예 이제 이런 이제 병이 언제쯤 돌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때 바나나 예. 저희 어릴 때 먹던 바나나는 지금 한 바나나랑 분씩 다르다.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똑같아요. 저희는 아, 똑같고 아니 얘는 바나나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을 이해를 못해.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궁금한 건 저 네. 어릴 때는 바나나가 소고기보다 비쌌다고요. 맞아요. 하나당 500원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가 예. 저도 안 먹잖아요. 예, 똑같은 바나나입니다. 품종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듯이 네. 바나나 가격도 이렇게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바나나가 특산품인 나라는 예전에는 잘 살다가 예. 요즘 그래서 어려워졌나? 아, 그건 아니고요. 바나나는 예전부터 넘쳐났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바나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쌌어요? 바나나를 수입을 금지했었죠. 외화를 들여서 저런 우리나라에 먹을 거 많은데 왜 저런 걸 수입해? 라고 해서 초고율의 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비쌌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바나나가 들어올 생각을 못 하다가 네네. 이제 그 우리가 가끔 예전에 이제 70년대생들이 생각하시는 바나나 가끔 구경했던 건 뭐냐면은 대만이랑 물물 교환을 했어요. 우리나라 배를 수출하고 거기서 바나나를 받아온 거죠. 지금 생각하면 훨씬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배가 넘쳐나고 저기는 바나나가 넘쳐나니까 우리의 배는 쉽이잖아, 쉽. 아니 저 피어. 피어. 알았어. 그러면 정당한 거래지. 아 유머예요?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정말 우리가 조선 그거라서 변줄 알았어.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나나 이제 생물 이게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생물 바나나가 들어온 거죠. 그 전에 그 한국에서 바나나라는 거는 항상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이제 돌 찍혀 있는 돌 통조림이었죠. 공식 이제 수익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통조림에 있던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있었던 거였고 바나나가 정식으로 시장에 풀려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비싸지만 그래도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와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이제 구상무역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용어로. 제 기억엔 구상무역? 구상무역 물건으로 뭐였죠? 아 물건 주고 물건 받는 물건 받는 구상이에요? 거. 예. 뭐 그럴 때면 뭐 이를테면 태국 같은 경우는 전투기 수입하고 닭으로 갚고 뭐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새우도 많이 날 텐데. 새우도 하고 뭐 코코아 지금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가 자꾸 이제 그 팜유로 갚아요? 갚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네. 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얘기는 별로 없는 나라군요. 뭔가 이렇게 다행이다. 그래도 많이 좀 비극적이거나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건 없네. 근데 끊임없이 좀 싸워요 자기들끼리. 뭐 그래가지고 이제 61년에 학생들이 이제 그 일단 들고 일어나고 당시 대통령이 이제 탄압을 하면서 군부가 이제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취임한 대통령은 또 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로세메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뭐 농지 개혁 이런 걸 이제 내걸었죠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쿠데타 발생하고. 그러다가 쿠데타가 좀 많았구나. 예, 그래서 63년부터 78년까지는 군부가 통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강압적인 통치고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탄압도 받고 이런 이제 시절을 이제 거쳤죠. 그러다 네. 79년에 이제 민간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 시기에 나름대로 이제 희생을 거치긴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원체 막장이다 보니까 에콰도르가 어떤 그러한 이제 큰 탄압이나 뭐 사건 사고가 이제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라파엘 코리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좀 이제 갖게 된 이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보면. 네.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후반 우리가 IMF를 겪었던 시절서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2000년부터 이제 당시 이제 그 노보아 대통령이 이제 달러 공용화, 그다음 IMF 구제 금융. 이때부터 시작이군요. 달러 공용화가. 그렇죠. 2000년부터 이제 네.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경제를 이제 많이 안정화를 시켰는데 안정화시키면 또 힘을 가졌으니까 또 상대방 야당 탄압하다가 또 탄핵당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반복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에 이 라파엘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국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보면은 이분은 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 책 쓴 분 사다리 걷어차기를 쓴 장하준. 장하준 교수한테 수업도 듣고
그래요? 학생이었어요. 예, 이미? 수업을 들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 지도 교수까지는 아니고 아마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나이도 많지 않네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 영국에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영국에. 영국 예, 옥스퍼드인가 뭐 캠브리지 예,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다른 쪽에서 이제 특강 비슷한 거를 이제 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몇 가지 공약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통화 정책을 담당하겠다. 그다음에 의회 해상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겠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에 다시 이제 개헌을 해서 또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선이 이제 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당시 그 남미에 유명하던 이제 그 좌파 라인의 이제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정책을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네. 뭐 빈민구제라든지 중산층 확대, 교육 개혁, 인플레 억제, 뭐 원주민 지위 향상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정책들을 이제 많이 펼쳤어요. 네. 많이 펼쳐가지고 이제 다시 재선도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개혁에 따르면 개혁을 하면 이제 반동이 이제 따르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이런 존재였고, 근데 남미 국가들의 이 기득권 중에 한 축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과도할 정도의 이제 연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너무 편하게 이제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혁을 하려고 이제 손을 대다가 부정부패도 좀 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찰이 폭동을 일으켜요. 아니, 폭동을 진압해야 될 경찰이. 예, 경찰이 폭동을 일으키고 네. 이 나중에 이제 이 뭐 경찰 대 경찰로 아마 티격태격 했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어떻게 발사한 최루탄이 튀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제 부상을 입어요. 네. 엉망이구나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치료를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잠시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이제 때로 몰려가서 이 대통령을 이제 구금을 합니다. 병원에. 예, 병원에 이제 가둬놓은 거죠. 거의 이제 군부 쿠데타가 아니고 경찰 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이제. 군인들은 뭘 해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구출을 해내는. 아 그래요? 예, 경찰과 이제 군인이 충돌을 이제 이야. 빚어가지고. 엉망이야. 예, 이게 이제 2010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2013년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됩니다. 또 돼요. 예,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그 4년이 지났으니까 2013년 선거에 했으니까 재선까지 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그냥 그만뒀으면 되는데 네. 이제 한 번 더 해보려고 또? 이제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죠. 네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하면 안 되지. 2017년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바뀐 선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7년이니까 2021년이겠죠. 내년이네. 2021년부터는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계속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나올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2017년에 이 양반이 못 나오는 사이에 현재 대통령인 이제 레닌 모레노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그 코리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겠지. 예, 그래가지고 전 대통령 인맥 청산에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뭐 이런 그 명분을 우리나라 해가지고 87년, 88년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측근들을 계속 탄압하고 이 코리아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솔직한 얘기로 뭐 아주 깨끗한 건 아니었으니까 들추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구린 냄새들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해서 정치 영향력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무슨 어디 절 없나 절? 백담사처럼 보내게요. 그래서 이제 모레노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 대통령과 달리 이제 친미 이런 형태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완화된 정책을 이제 많이 펼쳤는데 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한 30만 명 가까이 이제 유입이 되니까 이거 그것도 지닥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이제 IMF한테 한 100억 불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고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신을 들고 나와서 또 폭동도 일으키고 자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제일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안정돼서 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나라는 뭐 우리가 그동안 쭉 들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뭐 참혹한 뭐 이런 이야기는 없으나 예. 하여튼 현대에 와서 좀 복잡한 얘기들은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저도 그렇고 이 지구본 연구소 드시는 분들이 너무 이 매운맛 네, 너무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지셨나? 뭐 좀 핫한 거를 너무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 에콰도르가 이 적도도 지나고 나름대로 최근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순한 맛이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나? 이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센 걸로. 센 곳으로 이제 MSG. 어디?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 남미의 마약 하면 제일 유명한 에스코바르. 제일 유명한 나라 있죠. 에스코바르.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매운맛으로 한번 콜롬비아 가보면 좀 어떨까? 무섭죠, 거기. 그거 무섭지. 터프하죠. 터프하고 네. 뭐 어디죠? 콜롬비아 보고타인가? 그렇죠. 그 에스코바르 안 봤어?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아, 장난 아닙니다. 그런 넷플릭스는 요즘 한 내가 보기엔 100만 원어치 보는 것 같아.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좀 순한 맛을 네. 이제 남미 첫 나라로 이제 좀 밟아봤고요. CIA에 관련해서 몰라 홈랜드라는 걸 보세요. 근데 보기 전에 결심을 해서 엄청 깁니다. 네. 하나 추천해 주세요.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루하시는 분들 꽤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들 우리 협찬 받은 것도 에스코바르 아니고 재밌고 에스코바르. 본 다음에 멕시코의 나르코스. 나르코스. 네. 그리고 멕시코 나르코스가 또 따로 있어요. 나르코스 떼고 근데 시즌이 다르군요. 근데 주인공도 달라. 그래요? 멕시코에서 멕시칸들이 또 나르코스 같은 걸 하는 거야. 나르코스가 드라마 이름이에요? 그렇지. 19금이죠 아마. 19금이에요? 그 이상은 못 봐? 19금일 거예요. 뭐 집에서 근데 보시려면 다 보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르코스 굉장히 강추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친 나라가 이제 나올 겁니다. 맵고 핫한 나라로 한번 네. 콜롬비아를 이제 다음 시간 하니까 나르코스 살짝 보고 나서 하면은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남미의 좀 센 양념 있는 나라로 좀 가도록 하고요. 주말에 보세요. 이 나르코스. 그다음에 안 되는데 에스코바르. 주말에 상윤 회계사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좀 쉬는 시간에 조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남미 적도라는 이름의 나라 에콰도르 또 소개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